엄동설합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숭준이 교수님은 이 우리 역사학계에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많은 팬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사가 그동안 그 왜곡이 참 많았는데 오늘 송준이 교수님의 이 남재서 동의 백제전 이 발표를 통해서 백제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금년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백낙천이라고 하는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 이 짧은 인생을 석화 광중 기차신이라 석화 돌석 불화 빛광 가운데 중 부칠기 2차 몸신 부싯돌 반짝하는 그 빛 속에 내가 이 몸을 붙여서 살고 있다. 인생 100년이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석화, 광중, 기차신 이거는 인간이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삶을 살다 간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앞뒤가 와우 각상쟁하사냐 달팽이 와자 와우 달팽이를 와우라 그럽니다. 꿀이라 비싸 다툴 때 어찌한 일사 와우 각상쟁하사냐 석화 광중의 기차신이라. 달팽이라고 하는 놈이 뿔이 2개가 있잖아요. 그 달팽이 뿔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툴 게 뭐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달팽이 뿔 위, 이와 같은 작은 좁은 공간에 살고 있고 부싯돌 반짝하는 이 순간의 시간에 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장자가 했습니다. 가령 대한민국이 아시아 대륙의 끝자리에 조그만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 대륙 전체에서 보면 이 큰 코끼리에 붙은 꼬리와 비슷하죠. 그런데 전체 우주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한 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달팽이 위에 꿀과 같은 그런 공간이라. 그래서 장자에는 물론 그 임금에게 하는 말입니다. 임금이 조그만한 나라에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그런데 달팽이 뿔과 같은 그런 조그마한 나라의 왕노릇 하면서 그만하지 말라.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당신이 지금 그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달팽이 뿔 위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석화광중 기차신이라고 했는데 지구의 탄생은 보통 50억 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50억 년 그 지구가 탄생한 그 시기에는 생물이 생존할 수가 없었겠죠. 그게 이제 한 50억 년에 지구가 탄생을 해가지고 이제 생물이 생존하자면 그 식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한 500만 년 전에 생물이 생존이 가능한 지구가 됐다고 봅시다. 그
생물이 생존이 가능하더라도 거기에서 인간이 제일 먼저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생존하기 시작한 거는 이 지구가 인류의 생존이 가능한 환경이 된 거는 50만 년 전이라고 보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거기에서 100년을 살고 간다고 하는 것은 90도를 반짝하는 거에 다르지 않다. 50억 년 이 지구의 나이인데 거기에 내가 100년 동안 와서 살다 간다는 것은 90도를 반짝하는 그런 시간이야. 그러니까 달팽이 뿔과 같은 작은 공간, 90도를 반짝하는 것과 같은 짧은 시간, 이런 공간과 시간에서 인생이 살다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우수한 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가장 알맞은 답은 홍익인간 4글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으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 역사를 돌아보면 성공을 한 위대한 인물이나 또는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강대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로마, 영원한 제국,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와 같은 영원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정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가자. 홍익인간 정신하고 다르다. 그래서 로마는 기본적으로 출발 당시부터 이민족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아왔더라도 10년 후에는 자유를 줬습니다. 포로를.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해서는 로마의 국민과 동등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자손이지만 그 아들, 딸들은 로마의 집정관은 바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민족을 넘어서 함께 가자. 이게 로마 정신입니다. 또 우리 중국 역사상에서 첫 통일 국가를 이룬 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왜 그 서쪽에 있던 동안한 진나라가 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됐느냐? 그거는 진나라에서는 자기 내국 국민과 외국 국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능력이 있고 진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개혁, 진시황 통일의 기초를 놓은 게 진나라의 상황이거든요. 상황변법이라고. 그 상황이 원래 진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위나라 사람, 유학이야 원래. 위나라 사람인데 진나라에 가가지고
진나라에서 중용이 되어가지고 진나라를 개혁해서 진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진시황과 같이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이사인데 이사가 역시 진나라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넘어서 포용하는 그 정신이 진나라를 통일하게 첫 중국의 통일국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신이나 진시황의 그 정신이나 같은 겁니다. 그 정신이 바로 우리 고조선의 통일기만 정신이에요. 고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군인이 군지. 고조선의 지도자 단군인데 단군은 이 구일을 통일해서 그 구일 중에 9개 민족 중에 최고 지도자가 단군합니다. 그러니까 9개 나라가 있는데 그 민족을 뛰어넘어서 널리 사랑하라는 게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알리장성이 있습니다. 알리장성은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만 군사 방어 시설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까? 이 만리장성 너머에는 동북방, 동호족, 말갈, 풍로, 돌궐 이런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안쪽에는 한족, 물론 현재 한족과 고대 한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성을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저 중원에 있는 민족을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 무서워서 성을 쌓은 게 아니고 중원에 있는 한족들이 저 동북방에 있는 우리 선조들, 조상들을 두려워가지고 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대 강대한 강자였고 한족들은 우리를 두려워한 약자였다는 얘기가 만리장성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만리장성은 그 만리장성 밖은 포기를 하고 만리장성 안쪽이라도 어떻게 자기들이 지켜보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는데 지금은 만리장성 안과 밖이 다 한족 영토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한족들이 이 북방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런 이민족, 자기와 다른 민족들을 포용해가지고 같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정신이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화 3조당을 지어놓고 자기들 조상만 모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민족하고 다른 이민족인 칭호까지 거기다 모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 침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면에서 보면 다른 민족까지
다른 민족의 조상까지도 자기들이 허용한다고 그런 관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의 다민족 통일국가라고 하는 여러 민족을 포용해서 함께 간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우리 대한민국도 압록강을 넘어서 저 만리장성을 허물도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방이라는 사람이 서기전 206년에 한나라를 건국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도 500년을 넘겼습니다만 한나라는 한족의 대표적인 나라인데 서한 동한을 모두 합해서 393년밖에 왕조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한나라, 당나라가 한족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289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300년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송나라가 319년, 명나라가 276년. 그런데 그 뒤에 거란족이 중국에 세운 요나라가 304년을 중원에 왕조를 세웁니다. 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 청나라가 295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당나라보다도 청나라가 더 중국을 오랫동안 경영했습니다. 당나라는 289년인데 청나라는 29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족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면 한나라, 당나라인데 청나라보다도 역사가 짧다. 또 몽골족이 182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중원에다가 그 만리장성을 넘어가서 몽골족, 거란족, 여진족 이들이 만리장성 안에서 중원을 지배한 것이 1243년, 요나라 304년, 금나라 119년, 원나라 182년, 청나라 295년, 또 이제 선비족이 세운 북유라든지 5호 16국 시대라든지 이런 걸 동이족이 경영한 그 시간을 다 합하면 1243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뒤에 한족들이 중국을 지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이족의 역사를 한족의 역사로 포함시켜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들은 이민족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가져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선비족 남이 아니라 우리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치우, 단군 이 시기로 올라가면 뿌리가 같다 이거예요. 발원지가 같다 이 말. 그런데도 그것을 배척하고 우리하고 다른 이민족으로
그 역사를 우리 역사가 아닌 것으로 내버리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이 정말 초라한 역사, 초라한 강도 위에서 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이 한국 대륙의 지배자에서 반도의 약후자로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 가는 정신. 그러니까 포용해서 함께 가는 정신.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뼈 안에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이 새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인 베트남의 호치민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친미, 자본주의 세력을 배척하지 말고 품어라. 이게 호치민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그 사람이 자본주의 친미가 아닌 공산주의의 20세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서 친미 자본주의 세력을 품어라. 그 유지를 받들어서 6년 뒤에 베트남이 통일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자기를 반대한 태극기 세력을 포용하고 있습니까? 배척하고 있습니다. 좌우 두 바퀴로 나라를 경영하고 있습니까? 좌측 한 바퀴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학계 지도자, 각 분야에서 이런 포용과 관용에 의해서 함께 가는 이런 홍익인간 정신을 이 시대에 다시 살려야만 2019년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물론 그런 홍익인간 정신으로 기존의 한국에서 새로운 한국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기를 바라고 한사모 역시 2019년에 홍익인간 정신을 포용하고 함께하면서 새 역사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